안녕하세요, 골든 프렌즈 여러분. 오늘은 저랑 함께 어떻게 하면 골드, 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 수 있을까,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. 시중에 관련해서 뭐 어떻게 매매하면 좋다,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, 뭐 그런 글들은 많이 읽었어요. 이렇게 딱 하나의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건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좀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. 대체로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크게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골드, 금을 매입할 수 있고요. 우선 금괴로 사는 거, 사는 거 자체는 뭐 다양하죠. 편의점에서도 팔고, 마트에서도 팔고, 뭐 홈쇼핑에서도 팔고, 심지어 시장에서도 팔고 많이 그런단 말이죠. 이거 일단 제일 좀 불리한 편이에요. 요걸로 산다고 가정한다면요, 요거부터가 비싸요. 이게 금 시세가 그 KRX 금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그런 금 값이 있는데, 요거를 각자 업체별로 자기 나름대로 가공을 해요. 그럼 아무래도 마진을 붙이거나 혹은 괴리홀이 나 있는 채로 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CU 같은 데서는 일주일 정도 이 금 시세를 고정을 시켜놓고 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변동될 거를 감안을 해서 약간 비싸게 잡는 편입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이제 부가가치세, 이제 금을 샀어요. 그럼 예를 들어 10,000원만큼 샀다고 칠게요. 10%만큼 또 추가로 내야 되고요. 앤드 그 금값에 수수료들이 또 들어가 있다는 것.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뭐 비과세 뭐 그런 건 좋긴 합니다만은 매도 시에는 수수료가 꽤 비싸다는 것. 그래서 이거 다 더해보세요. 얼마예요? 최소한 20% 정도는 그 내가 매입하고 차익이 나야지 의미가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걸 활용해도 되고 이걸 활용해도 좋지만 약간 증여나 상속 목적으로 좀 매입하는 경우가 유리하겠다, 그렇게 보입니다. 근데 각자 이거는 비추천합니다. 그리고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이제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당근마켓 같은 데서는 세무조사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,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거래 자체는 이제 이렇게 뭐 이제 그램 단위로 있는데 뭐 이건 다양하니까 그건 업체별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이것도 많이들 하시죠. 금통장 은행에서 하는데요. 신한은행, 우리은행, 농협은행, 국민은행 그런 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.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있어요. 국제금시세. 국제금시세가 뭐냐면 얘네를 얘기해요. 그 런던 금거래소에서 그 골드 가격에 대해서 이제 온스당 단위로 이제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. 그거에다가 달러 그 은행별로 달러 가격을 이제 곱해가지고 은행 고시 가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걸 쓰면은 장점은 뭐냐면요. 얘네들처럼 시장 그 호가 같은 거에 있어서 괴리가 발생하지는 않아요. 그런 점은 장점이고요. 그 스프레드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 1온스당 뭐 예를 들어 뭐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 은행은 스프레드를 붙입니다. 이제 1% 정도는 매입할 때 수수료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. 스프레드 우대는 이제 그 얼마나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받을 수 있다는 거. 매도했을 때 예를 들어 100만 원 뭐 수익이 났어요. 그러면 양도 차익 일단 15.4% 떼고 시작하고요. 이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과세됩니다. 종합소득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매도 시에도 수수료가 있습니다. 역시 1% 이상은 받는다는 거. 이건 은행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이제 금 순도, 이것도 중요한데요. 왜냐면은 이제 이게 은행에서 파는 게 제일 높기는 해요.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여기서 하는 게 좀 더 인증받은 그런 금을 쓰긴 하고요. 어디까지나 사실 실물은 그렇게 관장하지는 않습니다. 실물 인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. 0.01g 단위부터 은행에서 모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10g 단위부터는 해서 금괴로 인출이 가능하고, 인출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. 이렇게 치면 이것도 15%죠. 이제 요게 사실 제일 유리해요.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그 금거래 이제 KRX에서 만들어 놓은 금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. 수수료 제일 낮고요. 얘네들 보세요. 뭐 15%, 1% 막 이러는데 여기도 저렴하지 않죠. 이것도 이제 저렴하지 않고, 근데 0.1에서 0.3% 사이 정도 나오고요. 이게 제일 큽니다. 양도 차익 비과세.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게 제일 유리합니다. 유리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. 네,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매도 시에는 수수료 0.3% 정도 받는다는 거. 그러니까 이제 매도하면은 현물로만 안 찾으면은 0.6% 정도만 수수료를 내면은 금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게 유리하고요. 얘네는 환율 변동을 반영을 해서 이제 따라간다는 것. 그래서 가장 시장가에 가깝게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장점이고요. 웬만하면 이게 제일 좋아요. 증권사 어플 통해서 금 사다가 원한다면 내가 현물로 이렇게 금괴로 인출이 가능한데요. 역시 인출했을 경우에는 부가치세 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수수료도 있고 또 100g 단위로 인출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1g 단위로 매수할 수 있어요. 물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장에서 좀 바꿔질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 요거 골드 ETF, 요새 이제 에이스에서 나온 그 골드 현물 추종하는 거, 그게 이제 괴리율이 막 20% 가까이 가고 난리가 났었죠. 국내 증권시장에 살 수 있는데요. 증권거래소 있죠. 그 다음에 또 운용보수도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.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소도 있지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역시 배당소득세 15.4% 과세된다는 거, 이거 은행이랑 똑같죠. 얘네는 괴리율이 있어요.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. 괴리율이 너무 크면은 상장되어 있는 이상은 괴리율을 줄이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괴리율 때문에 갑자기 가격이 막 급락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. 요즘은 계속 괴리율이
양수 계속 높은 편이니까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ISA나 연금 계좌에서 매매 가능하고요. 이제 절세가 가능하다. 그러니까 요만큼 안 낼 수 있다. ISA에서 하면은 얼마입니까? 9.9%죠. 뭐 많게는 40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도 되고, 연금 계좌에서 적게 잡으면 3.3%, 뭐 많게 잡으면 5.5%까지 가능하죠. 그래서 일반 계좌를 고려하면은 이제 배당 소득세 나오니까 종합소득세 과세된다는 거, 이 점은 주의해야겠고요. 단위는 아시겠지만 1주 단위로 고려할 수 있다는 거. 선물도 있어요. 그래서 뭐 환율 hedge도 받을 수는 있는데 별로 추천은 안 합니다. 마지막입니다. 골드 ETF, 이제 해외 상장되어 있는 골드. 보통 크게 세 가지 ETF들이 있죠. 뭐 IAU, 뭐 GLD, 뭐 그런 것들. 해외 증권시장, 이제 뭐 미국 이런 데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. 운용보수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. 0.2%. 그리고 증권사 수수료는 있는데, 이거는 뭐 이벤트 같은 거 잘 받으면 요즘은 무료도 많다는 거 괜찮죠. 물론 달러로 사야 된다는 그런 건 있긴 합니다만, 골드 자체가 다 달러에 이제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환율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22%까지 과세된다는 거, 모든 이제 해외 주식이랑 다 똑같은데요. 얘네는 이제 국내 금 시세가 아니고 얘네 그 런던 금거래 협회, 요게 상당히 오래됐어요. 17세기부터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얘네가 고시한 시세를 따라간다는 거. 당연히 얘네도 그러면은 괴리율이 있습니다. 있긴 있어요.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안 되고 분류가 된다는 거, 그런 건 좀 유리하고요. 역시 한 주 단위로 거래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. 금거래는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. 보통 이제 KRX 금거래소를 통해서 매매하는 게 가장 유리한 편이고요. 보수도 차감하고 이제 세금도 떼고 그런 기준입니다. 애초에 KRX 금거래소 이제 증권사를 이용하면은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라는 거, 그게 상당히 큽니다. 이건 이제 한번 이용하는 게 좋아요. 양도차익 250만 원까지는 해외 상장,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사면은 다 공제되잖아요. 그래서 그리고 이쪽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유리할 때가 있어요. 왜냐면 괴리율 같은 게 더 낮을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쪽 해외 상장돼 있는 것들은 그 수수료도 막 저렴하게 나오면 0.2% 안으로 나오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더 저렴할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하고요. 현물은 이제 내가 금괴 이제 매입하는 순간 15%부터 일단 내가 역마진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당히 수수료가 비싼 거죠. 뭐 부동산 취득하는데 15% 취득세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비쌉니까? 증여세율하고 한번 저울질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.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 금을 매입하시겠다면은 해지는 안 하는 거, 그리고 이제 선물 말고 현물 추종으로 하는 거를 가급적 권장드리고요.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롤오버 비용이니 해지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불리합니다. 이제 수수료 없는 게 더 유리하고요. 절세 계좌, 연금저축펀드 IS 안에서 매입하는 게 웬만하면 낫습니다. 단기 수익률은 주식에 못 미칩니다. 골드는 이제 웬만하면 대체 투자로 괜찮다고 생각하고요. 꼭 하시겠다, 지금부터라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은 해리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제 좀 제안한 그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. 이걸 통해서 금을 매입하시는 권장드립니다. 이제 연평균 수익률은 이제 역사적으로 한 7에서 9% 정도 차이 나오고요. MDD라고 해서 이제 위험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게 한 15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이제 S&P 500 같은 경우에도 막 08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2020년 3월 뭐 이런 때 보면은 한 달에만 거의 한 38% 가까이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요거는 연 단위로 보면은 그 정도까지 안 가요. 상당히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간단합니다. 골드, 채권, 주식, 이제 현금, 그러니까 미국 기준입니다. 그러니까 달러 얘기죠. 다 그냥 똑같이 그렇게 가져가다가 뭐 반기나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속 리밸런싱 해주면서 가져가는, 그게 이제 해리 브라운의 연구 포트폴리오인데, 요렇게 금 매입하시는 거 만약에 꼭 지금 금을 매입하셔야겠다면 권장드립니다. 이상으로 골드 매입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다뤄봤고요. 요 앞에 나온 표 잘 이용하셔가지고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